근데 그렇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저는 대머리가 됐습니다. 리터럴리 대머리예요. 정말로. 심지어 대학병원도 갔어요. 명확한 원인은 아무 데서도 못 찾는데요. 원래 탈모라는 게 그렇대요. 머리털, 두피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앞으로도 내가 두피로 뭔가 추천을 한다? 믿으세요. 왜냐? 난 사기를 너무 많이 당했어. 나 두피 뭐 추천해줬을 때 너 얼마나 간절해? 진짜 간절해? 그럼 이거 추천해줘요. 디디 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머리가 길어지고 풍성해졌지요. 제가 오늘은요 모발이식 후기 절망편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안 좋은 얘기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너무 모발 이식이 진짜 많이 흔해졌고 SNS를 키면 막 다 심고 있고 막 후기 좋다 그러고 또 쉽게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나둥이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정말 공익적인 마음에서 큰맘 먹고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저의 모발 이식 후기를 들려드리자면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잘 안 됐어요. 잘 안 된 걸 떠나서 저는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부작용을 겪었답니다. 사실 모발 이식을 왜 했냐 하면은 그냥 주변에서 잘 됐고 한 끗 차이로 예뻐질 수 있다 그러고 요즘에 다 한대 그거 별거 아니야. 약간 눈썹 문신처럼 막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살짝 한쪽만 M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르마를 한쪽으로만 타다 보니까 한쪽만 계속 벗겨졌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굴이 이마가 좀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을 갔습니다. 여기 왼쪽 차오면서 여기 연결만 해서 1200모 혹은 그 아래로 했을 거예요. 되게 적게 한 편이라고 했었어요. 저는 모발 이식 병원을 할 때 뭐 잘 심는 것보다도 어떻게 예쁘게 이 사람의 얼굴형에 맞게 해주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그리시는 거랑 그리고 저랑 보는 포인트가 비슷해서 원장님과 추구미가 비슷하다 해서 바로 그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장님은 정말 잘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진짜 세심하게 잘 심어주셨고 머리 뿌리도 되게 저는 벗겨지는 게 싫었는데 아래로 잘 내려서 잘 심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의 두피 상태였어요. 모발 이식의 큰 방법으로는 절개, 비절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있던 병원에서는 롱헤어, 숏헤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절개는 어떤 거냐 하면은 두피에서 절개를 해서 요만큼을 채취를 해요, 두피. 거기서 뽑는 거고 비절개는 전체적으로 마취에 들어간 다음에 원장님이 봤을 때 예쁘고 좀 야들야들한 잔머리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채취해서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방법으로 보면 뭐 절개가 더 쉽고 간단할 수는 있지만 비절개가 조금 더 스킬이 필요하고 예쁘게 심을 수 있고 정교하게 심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저는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비절개로 선택을 했었고 또 롱헤어로 선택을 했습니다. 롱헤어가 이제 심어놨을 때 잔디처럼 보이지 않고 딱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다운타임이 조금 더 적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절개를 했던 게 어쩌면 패착이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차라리 부분 마취해서 그쪽만 절개를 하고 뭔가 거기서 뽑았었으면 이 면적이 넓지 않으니까 빠지는 면적도 적었을 것 같은데 저는 비절개를 하면서 두피 전체적으로 마취를 했었고 그 마취한 부분이 싹 빠진 거니까 이 면적이 넓어졌다는 게 굉장히 좀 후회가 많이 됐어요. 엄청 오래 걸려면 한 3시간, 4시간 걸렸던 것 같아.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감겨주시는데 머리에 내가 그 우주선 헬멧을 쓰고 있는 것처럼 머리가 단단하고 마취약 들어가서 머리가 완전 커지고 막 아프진 않아요. 그냥 특이해요. 그래서 계속 머리가 이상해요 이랬어요. 그게 저의 그냥 첫 번째 흑이었어요. 근데 일단 머리는 처음부터 감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가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스프레이를 줘요. 계속해서 물을 주라고. 여기 주고 뒤에 소독하라고. 그래서 진짜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뿌리고 치치치. 그래서 저는 관리는 굉장히 열심히 잘해준 편이에요. 물집도 없고 피도 안 났고 가려움도 없고 모낭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가 싹 다 마취가 돼서 귀도 잘 안 움직여졌고 여기를 만지면 여기가 찌릿거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저는 3-4달? 갔어요. 엄청 그 마취가 안 풀린 게 오래 갔어요. 제가 아무래도 마취약이를 안 맞았던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 했을 때 모발 이식 처음에 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얼굴이 너무너무 예뻐진 건 느꼈어요. 그래서 헤어라인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에는 굉장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일주일 정도의 경과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열흘쯤 됐을까요?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심은 쪽이 아니라 뒤쪽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쪽이 정말 우수수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전화를 했는데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좀 동반 탈락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주변에 뽑은 모근들 주변으로 조금 탈락이 일어날 수 있다 했는데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2, 3일쯤 됐는데 하얀 두피가 보이기 시작해요. 뭐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머리를 감을 때마다 빠졌어요. 그래서 전 한동안 머리도 안 감았어요. 감을 때마다 머리가 이만큼씩 빠지니까. 근데 그렇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저는 대머리가 됐습니다. 리터럴리 대머리예요. 정말로.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갔죠. 병원에서도 10년 만에 처음 보는 환자라고요. 그리고 전 더 놀랬죠. 그러면 이 머리가 나는 건가요? 안 나는 건가요? 머리숱이 평생 이런 건가요? 언제 나나요? 근데 이제 뭐 병원에서는 사실 해줄 건 많이 없었고 그냥 뭐 두피에 PDRN 주사 같은 거 놔주고 두피에 영양분을 계속 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도 혼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온갖 병원을 다 갔어요. 진짜 유명하다는 두피 클리닉, 탈모 전문 병원, 한의원, 심지어 대학병원도 갔어요. 모든 병원에서 종합을 해봤을 때 명확한 원인은 아무 데서도 못 찾는데요. 원래 탈모라는 게 그렇대요. 그냥 이 사람의 경과나 이 사람의 생활 습관 이런 걸 보면서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고 명확하게 찾을 수는 없지만 모든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제가 면역 반응도 원래 안 좋았고 두피도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거기에 이제 마취약이 들어갔을 때 마취약과의 반응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다. 혹은 그 마취를 하면서 주사를 넣잖아요. 그 주사 때문에 두피가 너무 자극을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마취약이든 주사 바늘이든 두피가 스트레스 받는 요인이 있었는데 그거와 저의 몸 상태가 최악의 결합을 해서 머리가 진짜 싹 탈락을 해버린 상황이 온 거죠. 머리가 사실 벗겨서 봤자 1, 2cm 아니겠어요? 1, 2cm 채우려다가 거의 막 한 30cm가 날아갔는데 12월 말에 그 일이 있고부터 2026년 1월부터 한 3, 4개월을 저는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 머리 붙임머리 피스해야 되고 그리고 똥머리는 아예 못했고 그리고 피스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흰 머리가 보였어요. 누가 봐도 탈모인 게. 근데 그냥 원형 탈모가 아니라 정말 이만한 탈모. 어차피 휴지기가 오면 3개월 동안 안 난대요. 3개월 동안 열심히 관리를 해주고 그 뒤에 나는 거를 기대를 해보자가 결론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아픈 데만 빠져야 되는데 빠진 곳에 곳들 주변으로 더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모가 실제로 온 거지 이제.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뚜껑은 살아있어가지고 스타일링은 됐지만 집에서 이제 혼자 봤을 때는 이제 막 눈물도 좀 나고 아무리 긍정적이려고 해도 그걸 보는데 어떻게 어느 누가 긍정적일 수 있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탈모인으로서 정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관리도 열심히 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탈모인의 마음을 정말 많이 알게 됐어요. 이게 뭔가 좌절감이 든다니까요? 하루하루 머리가 났나? 안 났나? 이걸 보고 또 빠진 것 같으면 갑자기 스트레스 더 받아서 막 머리 더 빠지는 것 같고 이런 마음 아세요? 그리고 나 이제 유명하다는 탈모 병원 갔는데 너무 말을 차갑게 하는 거야. 그래서 또 상처받고 거기서도 이제 또 내가 탈모인 거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그 광고 제품이 막 떠요. 근데 막 다 사기야. 오늘 아니면은 다음 주부터는 함량이 반으로 준대. 10개 샀지? 지금까지도 팔아요 그거? 이런 사기를 너무 많이 당하면서 내가 진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느꼈죠. 적어도 머리털 가지고는 장난치지 말자. 아 너무 웃기네. 갑자기 나 열변을 토해서 제가 이따가 해서 제 찐 간증템으로 몇 개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막 이제 다들 그럼 그 병원 어디요 하는데 정말 말씀드리는 게 병원은 잘못이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막 병원이 이상한 거 아니야 하는데 이제 돌이켜보니 제가 어디에 갔어도 저는 이렇게 될 사람이었던 것 같고 원장님은 실제로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두피가 이제 좀 상태가 나아진다면 리터치를 받아야 된다 하면 똑같은 병원에 갈 정도로 원장님은 너무 좋았으니까 병원 탓은 하지 말아주시고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 지금부터의 말을 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모발 이식 다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무조건 나의 두피를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려놓고 가야 돼요.
두피는 밭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서 심는다고 해도 밭이 안 좋으면 생착도 안 되고 거기가 망가지고 그냥 밭이 다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피는 머리에 가려져 있고 솔직히 피부는 얼굴에 다 보이지만 두피는 모르잖아요. 근데 대부분 두피 관리 안 해요. 그냥 머리 잘 감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내 두피는 내가 잠을 못 자도 안 좋아지고 마사지 안 하고 뭉쳐도 안 좋아지고 잘 발라주지 않으면 건조하고 각질 생기고 또 하다못해 샴푸가 나한테 안 맞아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발 이식을 한다 이러면 일단은 두피를 한 달 정도는 신경을 많이 써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이거 해서 예뻐지네 나도 할래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모발 이식 때문에 한 6개월간 탈모인의 길을 걸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좀 비슷한 후기들이나 아니면 동지들을 만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물론 제가 제일 심했고요. 또 다른 부작용 중에서는 모든 자라나는 머리가 새치로 자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두피가 자극을 받아서 두피가 안 좋은 상태인데 거기서 머리가 자라나니까 새치로 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거대로 최악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바비톡 광고 모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뭐야 뭐 성형하라는 거야 시술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제가 그 광고 모델을 하겠다고 한 이유는 바비톡이든 뭐 다른 어플이든 어쨌든 간에 한 번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상한 거 하지 말고 후기를 잘 읽어보고 본인에게 맞는 걸 해서 최대한 부작용을 적게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였거든요. 지금 영상을 찍는 것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미 빠진 거 나는 그럼 3개월 동안 열심히 물을 줘가지고 진짜 모근 하나에서 내가 머리털 5개씩 나게 할 거다. 진짜 도끼를 품고 열심히 관리를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3개월 동안 아예 나중에 머리가 맨들맨들하잖아요? 사람의 멘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나 5개씩 난다 하다가 다음날에 나긴 나는 걸까? 왜 아직도 안 났지? 그래서 하루 종일 여기 만져요. 조금이라도 까시거리면 엄마 봐봐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 3개월이 지나서 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경과를 보니 너무 좋았어요.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모근 하나에서 막 3개, 4개씩 나고 너무 기특해 죽겠어.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보여드리면 이쪽이 그냥 싹 빠졌었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많이 자랐죠? 대견해 죽겠어요. 예뻐 죽겠어요. 혹시나 머리카락들도 칭찬받으면 잘 자랄까 해서 매일매일 칭찬해주고 있어요. 우리 아가들 대견해라. 오늘도 쑥쑥 자라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두피토닉 뿌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제가 많이 회복됐고 사실 일상생활에 크게 거의 지장이 없어요. 붙임머리까지 하고 나니까. 저는 6개월 지났잖아요. 머리는 이제 다 자랐고 처음에 빠지고 나서 한 2-3달 있으면 사실 웬만큼 다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때 안 자라는 건 평생 안 자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근데 100%도 잘 되진 않았어요. 제가 원래 이쪽이 싫어서 여기랑 싹 연결했거든요. 근데 딱 여기만 생착이 안 된 거예요. 아래는 오히려 됐고 여기만 안 돼서 여기가 지금 구멍이 났어요. 근데 어차피 리터치가 무료여서 한 번 리터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제 상태로는 리터치도 받기 무서운 그런 상황 뭔지 아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가르마를 바꿨어요. 정말 허탈하지 않나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르마만 바꿔서 다닐걸. 그래서 사실 저는 다시 돌아가면 안 할 거예요. 문신을 하든 가르마를 바꾸든 뭐 다른 방법이 많았을 것 같아요. 모발 이식이 필요한 헤어라인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말리지 않아요. 말리지 않지만 대신 두피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영양제 미리미리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방문하셨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마음에 염두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다못해 아까처럼 새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곱슬이 정말 심해져서 자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약한 모발, 얇은 모발로 날 수도 있고 되게 다 탄머리처럼 자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최상의 컨디션, 최상의 상태로 나의 두피가 영양분이 빵빵할 때 가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우울한 얘기까지 하고요. 제가 진짜 막간을 이용해서 두피 찐템과 관리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진짜 다시 한번 선언하는데요. 머리털, 두피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앞으로도 내가 두피로 뭔가 추천을 한다? 믿으세요. 왜냐? 난 사기를 너무 많이 당했어. 내가 탈모인들 마음 안다고. 자, 첫 번째, 가장 강추하는 건요. 두피 트리트먼트예요. 두피 전용 린스를 바른다거라.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지금도 제일 효과를 봤던 거는 머리 감을 때 혹은 머리 감기 전에 두피 트리트먼트로 싹 적셔주고 두피를 말랑말랑하게 해주고 때를 쫙 빼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피 트리트먼트 추천해드릴게요. 일단 1번 명불허전 시슬리. 이건 옛날부터 썼어요. 지금 2, 3일에 한 번씩 쓰려고 하는 시슬리 두피 트리트먼트거든요. 프리샴푸 퓨리파잉 마스크입니다. 프리샴푸예요. 샴푸 전에 미리 발라놓고 차차차차 하고 뭐 사우나를 한다든지 반신욕을 한다든지 팍을 한다든지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머리 한번 싹 헹구고 그 다음에 샴푸를 해주는 거예요. 두피 영양 공급에 짱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비싸다? 저렴이 버전들. 릴리이브 바이브랩인데 충분히 좋아요. 근데 이 둘은 저는 굳이 프리샴푸 안 하고요. 그냥 머리 감을 때 린스를 하면서 두피에도 다 같이 발라주는. 근데 두피에도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구석구석 발라주세요. 한 올 한 올, 손가락으로 한 올 한 올 발라주세요. 추천입니다. 두피 트리트먼트. 그리고 이거는 특히나 근데 제가 릴리이브를 좋아해요. 이분들도 보면 좀 진심이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저는 여행 다닐 때도 가지고 다니고 아니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보여드려. 이거 진짜 간증할 수 있어. 난 이 트리트먼트가 좋아. 이거를 다 바르고 머리를 헹궜을 때 머리가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혹시 또 좋은 두피 트리트먼트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리필드인데 이 원래는 이렇게 토닉이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부셔먹은 거예요. 리필드도 제가 정말 고마워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리필드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리필드의 사이토카인 스파 앤 딥 리페어 트리트먼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액체형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뾰족한 게 있어서 두피를 더 공략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특수 케어로 해줬는데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샴푸 다 하고 머리가 젖어 있을 때 칙칙칙칙 우리 토닉 뿌리듯이 그 다음에 머리를 조물조물조물 해줘요. 그러면 뜨끈해져요. 그리고 막 부들부들해져요. 그렇게 조금 방치를 해주고 헹궈주면은 그 상태로도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됩니다. 이제는 에센스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릴리브 좋다 했으니까 릴리브 다 추천드릴게요. 효과도 좋고 양도 좋고 이렇게 쓰기도 편하고 쉣! 안 잠갔네? 쓰기도 편하고 넓은 면적에 해주고 싶을 때 자주자주 손이 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기가 참 좋아요. 옛날에는 이 용기에 샴푸를 담아서 나왔는데 그것 좀 다시 만들어주세요. 왜냐면 그거랑 이거 두 개를 제가 여행 다닐 때 많이 갖고 다녔는데 그 샴푸가 짱이거든요. 근데 요즘 샴푸가 안 나오더라고요. 다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필드 거 또 다시 한번 추천할게요. 이거는 두피 토닉이에요. 아까 사이토카인이랑 똑같은 두피 토닉인데 이거는 되게 묽은 물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물이 나와요. 이거를 그냥 머리에 아무 때나 뿌려도 되는 거예요. 약간 미스트처럼? 이건 굳이 따지면 미스트? 근데 충분히 이것도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 지금 두피 관리 초심자다 하면은 추천드리는 건 이 두 개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쉬워. 그리고 또 다른 쉬운 거는 바이브랩. 이거는 폼이거든요. 이렇게 폼이어가지고 이것도 넓은 면적에 떡지지 않게 바르기 좋습니다. 아깝지. 그리고 쿨링감 있어요, 이것도. 근데 나둥이들 쿨링감 물론 중요해요. 쿨링감 너무 중요한데 또 쿨링감에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쿨링 안 돼도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미스트처럼. 이거 클로란 이거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탈모인이 아니었는데 탈모인이 되고 나니까 이것도 좋았어요. 클로란. 이건 향도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초심자를 벗어나서 나 진심으로 발모해야 돼. 비싸도 돼. 하시는 분들. 유명하죠? 리바이탈래쉬. 리바이탈래쉬는 진짜예요. 이건 진짜 머리가 이거는 약간 내가 느꼈어. 이건 발모제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기준치를 넘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못 만든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수입을 계속 해오는 거여서 좀 비싸게 주고 사는데 늘 물어요. 저한테 누가 나 두피 뭐 추천해줬을 때 너 얼마나 간절해? 진짜 간절해? 그럼 이거 추천해줘요. 대신에 머리 다른데 얼굴 이런데 묻으면 그런데 털도 자라요.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강력하니까 그냥 나의 마음이지만 내성이 생길까봐 이거는 가끔 뿌려줘요. 이 제품 다 많잖아요. 이것도 또 섞어 쓰는 병이 생겨가지고 주구빼꾸를 잘 해서 관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방금 보여줬던 리필드는 이거는 리필드에서 새로 나왔던 건데 이 런칭 방송을 제가 같이 했어요. 근데 이거 런칭 방송할 때 내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 아니 역작이 나왔잖아요. 나 원래 이것도 좋아했는데 이게 이제
리필드 특허 성분에다가 뭐 NMN에 뭐 이것저것 좋은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스트처럼 뿌린다면 이거는 그냥 하루에 한 번, 이건 진짜 영역도 적거든요. 조금씩만 뿌려서 특수 관리를 해주는 느낌으로 그렇게 관리를 했어요. 이 두 개 조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추천받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엔 안 팔아서 2주 걸려서 직구했거든요. 근데 유세린 두피토닉도 써보니까 진짜 좋아요. 이것도 내 느낌의 리바이탈 래쉬 느낌이야. 그리고 일단 이게 크니까 이렇게 뿌리기가 되게 좋아요. 특히나 요즘 잘 쓰는 게 제가 지금 붙임머리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뾰족한 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써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두피, 뭐 탈모 샴푸 이런 거는 워낙 많으니까 추천도 안 할게요. 그거는 하수야. 그리고 탈모 샴푸 뭐 써도 되지만 안 써도 돼요. 쓰고 나머지 이런 걸로 관리해주면 되죠. 그 전에 하나 더 있어. 비오틴 드세요. 요즘 정착한 비오틴인데 나중에도 비오틴 드셔야 돼요. 여드름 난다고 안 드시지 마세요. 혹시나 안 좋은 후기가 있다면 남겨주세요. 저도 안 먹게. 진짜 추천입니다. 나중에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모발이식 후기 절망편과 함께 저의 과정과 그리고 이제 두피 관리 중요성 그리고 두피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다 극복했고 저 지금 머리숱 완전 많아질 예정이거든요. 목은 하나에서만 머리 5개씩 나고 있거든요. 정말 이제 나둥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정보 공유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디 유용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발 두피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피 관리까지 하는 사람이 진정한 관리인입니다. 저는 그러면 부끄러우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좋은 후기만 보지 말고 안 좋은 것도 꼭 보고 가기 전에 내 몸 컨디션 잘 챙기시고요. 두피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모든 시술에 있어서 조금만 더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꼭 좋은 후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셨죠? 전 진짜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